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 634m의 높이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파탑입니다.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축적된 건축 기술이 응용되기를 기다리는 분야가 있는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잇는 미래의 우주 엘리베이터. 일본은 오는 2050년엔 일반인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30명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시속 200km의 속도로 지상에서 96,000km 떨어진 우주를 향해 갑니다. 36,000km 지점엔 실험시설과 거주 공간을 만드는데 이곳에 도달하는 데에만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줄 신소재는 바로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가볍고 강한 탄소 섬유로 96,000km를 이음새 없이 연결한다는 계획. 대체 탄소 나노 튜브가 무엇일까요? 연필심의 재료는 흑연입니다. 흑연의 형제는 다이아몬드고요. 둘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탄소라 해도 그 배열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데,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서로 연결돼 관 모양을 이룬 물질을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는 구리만큼 전기가 잘 통하고 열 전도율이 자연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게다가 강도는 강철보다 100배나 더 강해서 거의 완벽한 신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 2억 개를 한 다발로 묶어야 겨우 머리카락 1개 굵기가 되는데요. 두께는 가늘지만 길이는 10,000배나 더 깁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탄소 나노 튜브가 우주 엘리베이터의 꿈을 실현시켜줄 신소재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만들 때 강철이나 알루미늄을 쓰면 너무 무거워 무너져 버릴 텐데, 탄소 나노 튜브는 강도는 강하면서 무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케이블 소재로도 적합합니다. 앞으로 정말 로켓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누구나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현실로 다가올까요? 또 탄소 나노 튜브는 원래 전기가 잘 통하지만 다발을 이룰 때는 튜브끼리 서로 작용해서 반도체로 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두께로 천을 짤 수 있으면서도 세탁해도 원래 기능이 거의 손실되지 않는 섬유가 상용화되기도 했죠. 이를 응용하면 있는 컴퓨터나 미래형 군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하면서도 튼튼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하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집적도가 10,000배 이상 높은 새로운 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원자라는 작은 단위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소재의 세계도 달라지고 인류 문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 그리고 나노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지 가늠해볼까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의 값입니다. 세상은 점점 작아집니다. (1미터는) 우리 인체 크기로 짐작할 수 있죠. 점점 더 작아져서 피부세포, 작은 혈구,
세포핵을 지나 DNA가 나타납니다. 이중 나선 구조가 보이고 드디어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 분의 1m 나노 단위가 되자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1나노미터는 모든 생명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DNA보다도 작은 길이입니다. 나노 단위의 세상에선 놀랍게도 물질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노란색을 띠는 금은 모래 알갱이 크기에서도 여전히 노란색을 띠지만 20나노미터 정도가 되면 빨간색이 됩니다. 금이라는 물질은 분명히 동일한데 단순히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고 해서 색깔과 같은 친숙한 속성마저 바뀌는 것입니다. 나노 단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색깔만이 아닌데요. 화학적, 전자기적 속성조차도 달라집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나노 페인트도 적당한 크기 이하에서는 일상적인 물질이 특별한 성질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자 단위의 세상. 인간이 그 세상을 보고 움직이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어떤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IBM 과학자들이 구리 표면 위에 철 원자를 하나씩 배열해서 만든 나노 스타디움. 이렇듯 나노 세계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다면 공업 생산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물품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조각 작품을 만드는 일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충분한 크기의 큰 덩어리 물질을 먼저 준비한 뒤 잘 깎아내서 원하는 조각만 골라내어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물품 제조 방식은 상당히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부분 말고는 제조 과정의 다른 부산물은 모두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큰 덩어리를 깎는 방식이 아니라 블록 쌓기처럼 작은 단위를 조립해서 물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군더더기 하나 없이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쌓기를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큰 단위 블록으로 만든 작품보다 작은 단위 블록으로 만든 작품이 훨씬 더 섬세하고 현실감이 있죠. 이처럼 조립식으로 만든 구성물은 조립 단위에 따라서 정교함의 차이가 납니다. 나노 수준 입자들의 정교함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의 정교함과 그 수준을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물품 조립을 나노 수준에서 원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원하는 물건을 매우 정교한 정밀도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단위 물질을 조립하는 과정에는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자 단위를 제어하는 인간의 능력. 프랑스의 기술 철학자 장 피에르 뒤피는 인간이 모든 과정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 작동 알고리즘을 밝혀내려 함으로써 지금까지 오직 자연의 영역이었던 부분을 인간이 모방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